요즘 미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상반되는 뉴스가 쏟아져 독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폭발적인 인기로 끌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GPT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이 8일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답변을 제시하는 등 기능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미국 상공을 날다가 격추된 중국 풍선에 대해 중국은 민간용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국제사회의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안학교라 불리는 간디학교가 1997년 창설된 이후 속속 문을 열었던 수백 개에 달하는 대안학교가 실현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의 노동시장과 관련해 상반되는 뉴스가 쏟아져 독자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에 잇따르는 대량 해고는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런데 전체 숫자를 놓고 보면 미국의 고용 사정은 매우 양호합니다. 연합뉴스는 미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 7천 개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3배 가까이 상회했고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극과 극의 상반된 뉴스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식당, 호텔, 병원, 요양원 등의 신규 채용 규모가 IT 등 다른 분야에서 없어진 일자리를 보충하고도 남기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진단했습니다. 전체 민간 일자리의 36%를 차지하는 의료, 교육, 레저 접객업과 기타 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팬데믹 초기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거의 중단된 여파로 총 2,200만 개의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서서히 회복되면서 다시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들 서비스 업체는 지난 6개월간 119만 개의 일자리를 채워 같은 기간 전체 민간 고용 증가폭의 6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최근 2달 연속 고용 감소를 기록한 IT 기업들이 민간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해 전체 통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업 고용 열기가 언제 완전히 식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GPT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이 8일 자사의 인공지능 챗봇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틀린 답변을 제시하는 등 기능에 대한 실망감이 퍼지며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겨레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 구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챗봇 바드의 홍보 영상에서 이 챗봇이 부정확한 정보를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주가 폭락을 부추겼다고 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바드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한 질문에 태양계 밖의 행성 촬영에 처음 사용됐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답변이며 태양계 밖 행성을 처음 촬영한 우주망원경은 유럽 남부 관측소의 망원경이라고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이 챗봇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날 챗 GPT를 자사의 검색 서비스에 도입하자 구글이 맞대응하기 위해 공개한 것입니다. 구글은 이 챗봇을 몇 주 안으로 자사의 검색 서비스에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일은 엄격한 검사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바드가 수준 높고 안전하며 현실 세계 정보에 기반한 반응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부 시험 결과와 외부의 의견을 한데 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이어 중국의 바이두도 인공지능 챗봇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세계 정보 기술 업계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을 날다가 격추된 중국 풍선에 대해 중국은 민간용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국제사회의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중국은 해당 기구가 기상 관측 등 과학 연구 목적으로 민간 회사가 운영하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느 기업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등에도 기구를 운용한 회사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기구의 사진을 보면 기구의 표면에 운용 주체를 알리는 표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구의 지름이 60m에 이르고 버스 3대 정도의 장비를 실을 수 있을 만큼 큰 크기이지만 별다른 표식이 없는 것은 민간 회사가 운용하는 장비로 보기 힘든 대목입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기구가 중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포착되는 점도 의구심을 키웁니다. 중국군이 최근 군사 목적으로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한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 인민해방군 연구소는 지난해 4월 특수항공기를 주제로 한 논문에서 기구를 저기 방공 시스템을 시험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기구의 군사 목적 활용은 중국 외에도 미국과 이스라엘 등이 진작부터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기구가 등장한 시점은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과의 화해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중국이 굳이 군사용 기구를 보내 분위기를 깰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대안학교라 불리는 간디학교가 1997년 창설된 이후 속속 문을 열었던 수백 개에 달하는 대안학교가 실현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이 현상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심화된 경쟁 풍조와 학령 인구 감소 등이 주요 이유이지만 대안학교 지원을 위해 새로 마련된 법의 틈새로 정치적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 것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07년 대안학교법이 통과된 이래 대안학교 제도는 인가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 탓에 인가 비율은 전체 대안학교의 2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별 상황이 달라 지원을 담당하는 주체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등 제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시장이 바뀌며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주요 관심 사안에서도 밀려나는 양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안학교 관련 정책은 결정된 것 없이 표류하고 학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말라 비틀어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문 닫는 곳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안학교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지원과 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심해지는 공교육 시스템이 담아내지 못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기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13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 시점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구에 문명이 생겨난 이래 원전 사고에서 비롯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습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이어 국제 원자력 기구가 분류한 역대 두 번째의 최대 규모 사고이기도 합니다.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 주장과는 달리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 및 이른바 피폭 생선으로 상징되는 먹거리 안전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중 미국은 진작부터 오염수 방류에 찬성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 해양 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여러 번 냈습니다. 중국의 경우 매번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를 제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액션에는 나선 바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이상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 대책은 심각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및 시리아의 현지 아동과 주민을 돕고 지역사회 재건을 위해 긴급 구호팀을 급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1차 긴급 구호팀은 튀르키예 현장에서 피해 규모 조사 및 즉각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현지 파트너십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 겨울철 지진 피해에 가장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10억 원 상당의 방한용품과 생필품 키트, 쉘터 등 구호 물품을 현지에서 조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아 대책은 네이버 해피빈과 카카오 가치가치 및 자사 홈페이지에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아 대책은 추가로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피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재건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지원이 시급한 영역을 파악해 긴급 구호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크리스찬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